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FA 관련해서 흡수합병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이제 그 국내 기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나노젠 관련되는 기사는 없는데 뭐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좀 재탕하면서 계속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베트남 이제 부득담 부총리 관련해서 2030년도까지 백신의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뭐 베트남은 이번 이제 백신 관련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 난 건 없습니다만 삼상 관련되는 부분 특히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대표적으로 봐서 이 인도와 같이 백신의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 백신의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베트남이 백신 생산 기술을 마스터한 동시에 그래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잠재적인 어떤 전염병 관련해서 대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플랜도 세웠고요.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신의 개발, 시험, 그 다음에 승인의 가속화를 위해서 법정 문서를 수정했다. 이제 8월 달부터 그 행정규례도 지금 바꾸면서 했는데 이 나노젠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10월달 말까지 보건부의 발표가 나오든지 나노젠의 3B 관련되는 중간 보고서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가 현지에서 나오느냐가 제일 뭐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2025년도까지 최소 10개의 백신 생산 기술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 mRNA 뭐 관련되는 백신이라든지 제조업 단백질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암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최소 3개의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을 생산할 것이다. 생산 기술을 소유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8월달 이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이제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들도 계속 이제 부득담 관련되는 이 부분의 기사들이 있었고, 여기도 뭐 오전에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주가가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근데 HLB 관련주들만 유독 좀 하락폭이 크면서 어제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안 가서 전반적으로 좀 소외였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대형주라든지 개별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시장이 여러분 좀 주도했는데 오히려 HLB 관련주들은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소외되는 폭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기사들 어제 오후에 나왔던 거 잠깐 보면 직접적인 기사는 아닌데요. 베트남의 이제 부득담 이분이시죠. 예,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총책임을 하고 있는 부득담 부총리가요. 예, 코로나 관련 예방, 통제, 그러니까 예방 관련되는 부분은 백신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요. 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타 정책들인 부분인데 국가 운영의 부국장으로 관련 부처 부문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마스터 전략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네 가지 주요 목표 중에서 감염률 감소라든지 백신 적용 범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부 장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에 이제 미래의 전염병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다는 뭐 내용인데 베트남도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백신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기타 뭐 생물의약품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선제적인 어떤 수급 동향 방안이라든지 뭐 과제 관련해서 좀 논의를 했고 그래서 부득담 부총리가요 이 보건부에다가 시급히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고 근데 베트남은 아무리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저기 총리가 이야기를 해도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 이야기들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내용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HLB의 해사병 관련해서 소규모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4시 한 59분 정도에 나왔어요.
거래소 신고사항, 신고 의무사항인데요. 요 내용 좀 살펴보면 내용이 좀 긴데요. 한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는 M&A를 주로 하면서 좀 성장을 하는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M&A를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합병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 방법이요. 흡수 합병입니다. 흡수 합병. 존속회사는 HLB고 소멸회사는 FA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합병인데요. 이 합병의 방식에 여러 가지 합병이 있는데 소규모 합병도 있고 뭐 간이 합병도 있고 이제 좀 간편화되어서 하는 합병의 형식 중에서 이제 소규모 합병 형태를 했고요. 합병의 목적은 이 FA가 주는 이제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의 바이오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이 소규모 합병 획득을 했고, 이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뭐 증자 뭐 합병 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A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없어지고 HLB 쪽으로 이제 다 흡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A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HLB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소멸하고 뭐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롭게 신주가 나가지 않는 형태. 그래서 이제 외부 평가도 지금 미에 해당해야 됩니다. 신주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요. 요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합병 신주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합병 계약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28일에 계약을 하고, 주주 확정 기준일은 11월 11일,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이사 통지 접수 기간이 11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대가 뭐 내용이 뒤에 좀 나오죠. 합병 기일은 내년도 1월 1일이고 합병 등기 예정 일자가 이제 1월 4일 이런 식의 일정들, 보통 이제 합병 소규모 합병을 하더라도 이게 뭐 한 몇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기존에 보통 이제 합병하면 합병 계약서라든지 합병 대상의 어떤 재무제표도 그 본사에다가 또 뭐 비치도 하고 주총의 이제 특별 결의 사항이니까 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반대하는 또 주주들 같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또 공시해야 되죠. 채권자들 보호 절차해야 되죠.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주권 또 다 이제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합병 등기 이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택한 방식은 100%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소규모 합병 형태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주총도 없이 지금 이제 이사의 결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사의 결의가 이제 오늘 있었다는 소리겠죠. 근데 기타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소규모 합병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병 승인이 주총이 아니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존속회사, 그러니까 HLB 주주들 중에서 총수의 20%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합병 공고일이 2주간 서면에 만약에 반대하면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건데 요 사항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 공시 내용 좀 길죠. 합병 관련되는. 그래서 합병의 교회에 보면 HLB가 합병의 소멸회사인 그 FA 관련되는 부분을 흡수 합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0% 자회사로 흡수 합병하기 때문에 F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HLB 쪽으로 연결로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우회 상장 여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래가지고 거래가 재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래서 HLB가 FA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 관련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법에 따라서 합병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한다.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특기할 사항은 이 100분의 20% 이상의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자, 이 부분들이 이준의 회사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 상황.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신고서는 이제 미해당이라 했죠. 이제 합병 신주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합병 가액과 산출 권고는 여기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정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병 관련돼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정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회 상장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 합병 관련해서 상장 폐지 관련되는 가능성,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회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좀 강화를 시켜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은 의약용품,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2008년에 설립해서 10월 20일 100% 인수를 했다. 근데 이 자금도 남윤재 이제 대표한테 돈이 이제 가고, 그 돈에서 또 다시 또 HLB 관련되는 BW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 돈으로 이제 사서 향후에 이제 HLB 주식으로 바뀌는 행태이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한원 차원에서 아주 이제 극소한 형태로 이제 M&A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어떤 이제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이 한 80억대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600억대로 거의 뭐 7, 8배 증가되었고, 올해도 이거보다 더 좋다라고 하고, 사실 이제 내년도까지도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꾸준한 어떤 수요가, 이 백신 뭐 맞고 나도 이제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알짜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HLB 생명과학의 어떤 공시도 보면 이제 추가 상장 그 이슈가 있죠. 요게 보시면 10월 28일이죠. 28일에 지금 130만 이런 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이게 발행가 여기 7,000원대 물량이지 않습니까?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부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요거는 이제 HLB 제약,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종목별로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10월 달에 청구, 21일에도 청구됐는데요. 이 전환 가능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잔액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이고, 상장 관련되는 부분 11월 달 5일에 이제 다음 달 5일에 이제 전환가액 5,000원대 물량이 190만 주. 요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리고 21일에도 좀 청구되었던 부분, 요것도 11월 5일에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되는 물량들이 또 80만 주 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수급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주 누적 그 부분 아직 안 나왔는데, 외국인 그 기관으로 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1.27,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큰 흐름이 없었는데요.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3%, HLB 제약 같은 경우는 7% 이렇게 빠졌죠. 앞서서 말씀드린 오버행 이슈가 이제 다가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압박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심 가격 이 57,000원을 이탈하고, 이제 추세 가격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는 이제 4만원까지 좀 열려 있는 흐름이다. 그럼 4만원 정도 이제 부근이 오면 이제 박스권 바닥이 한 차례 이제 하향 조정된 박스권 하단이 이제 밑단에 있고요. 요 크게 보면 이제 밴드로 보게 되면 중심선이 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라인, 이제 눌림목 라인, 이 추세 라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거래량 없이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행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없으면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닌데, 주가는 서로 이제 중심 라인 이탈하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어떤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다시 이제 중심 가격 추세 라인의 5만 원의 어떤 회복들을 어떤 흐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 4만 원의 어떤 박스권 하단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확인할 것인가,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분출되면서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빠르게 좀 나올 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